여러분, 가을은 겨울을 대비하는 멋진 계절입니다. 또 추울 때 매몰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난 겨울에도 매일 걸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수록 내 몸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또 지난번보다 더 힘있게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또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겨울 그다지 얼싱이 어렵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석간TV입니다. 조용필의 비련을 발매했을 당시에 또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14세 지체 장애아가 그 부모님이 조용필 매니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이가 조용필 씨의 비련을 듣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번만 직접 와서 노래를 불러주시거나 또 얼굴만 보고 가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매니저께서 조용필 씨에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슬쩍 이야기를 해봤는데 조용필 씨가 피고 있던 담배를 툭 끊더니만 바로 요양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던 매니저도 깜짝 놀라고 그 부모님도 그 아이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조용필 씨가 그 비련을 손을 잡고 부르자 그 아이가 펑펑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러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조용필 씨 그날 잡힌 스케줄이 4군데였다고 합니다. 캬바레 한 곳에 가면 3, 4천만 원이 불리는데 1억이 넘는 돈을 서슴없이 포기하고 그 사연을 듣고 달려갔던 것이죠. 그 부모님이 돈이 얼마며 또 어디로 붙여드릴까요 하고 조용필 씨에게 또 차를 타고 가려는 조용필 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용필 씨는 돌아보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물이 제가 평생 번 돈보다도 더 비쌉니다 하고 말이죠. 그 예화를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서 이렇게 카톡으로 받았는데요, 좀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성경 말씀처럼 실제로 받는 것보다 줄 때 사람들은 훨씬 흥분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커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은 전 재산의 50%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펼치고 계속 더 많은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한 기업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만 하는 사람은 계속 더 받아도 소금물처럼 갈증이 나지만 주기 시작하면 샘물도 퍼내기 시작하면 계속해 새로운 물이 오듯이 기쁨과 행복과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맨발 걷기 하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행 문구에 이런, 모텔 문구에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려고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행을 떠나면 여유가 생긴다, 이런 현수막인데요, 행복하려고 애써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다 하고 믿으면 행복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 공원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 평범하게 걷진 않겠죠. 이 돌 안에 있을까, 저 돌 안에 있을까. 그래서 찾기 시작하고 또 두드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원에 보물이 묻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행복을 찾아서 보물을 찾아서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 행복하다 기쁘다 하고 매일 외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어떤 분들은 감사 일기장을 쓰기도 하고요, 감사 노트를 쓰기도 하고 매일 감사한 조건들 5가지를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서 성공하고 행복까지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크쇼형 오프라 인프리는 매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뭘 더 가질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나는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정말 기업가들은 망하지 않는 법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호황된 성공에만 눈이 어두워서 발이 지면에서 뿡 뜨면 조금만 밀어도 넘어져 버리는 것처럼 단단한 뿌리를 받고 기초에 충실하고 기본에 충실한 경영 마인드를 배우지 않으면 푹 날아 있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3대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경주에는 최부자집이 있습니다. 황리단길에서 조금 올라오면 황남동 쪽에 최부자 고택이 있는데요, 교촌 한옥마을 그 산책길을 쭉 돌다 보면 돌담 옆으로 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최부자가 부자가 된 마인드, 경영 마인드가 쭉 적혀 있습니다. 사방 70리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면서 어려울 때 춘궁기에 농토를 매입하지 마라. 그래서 최부자의 경영 철학은 서민들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결국은 같이 더불어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지만 같이 어려워지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살면 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거든요. 맨발 걷기가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이 맨발 걷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가 또 대관할 필요도 없고요, 또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훌쩍 신발을 벗어 던지고 신발을 양손에 들고 털레털레 걷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짜입니다.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정원에서 공짜로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맨발 걷기를 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나는 누가 다리가 아프다, 혈압이 높다, 그리고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오늘 또 한 분과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를 하다가 맨발 걷기를 권해드렸습니다. 무릎이 아픈 분이었는데요, 당장 시작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또 친구가 되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멘토 되시는 분께 어떤 분과 함께 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또 4명이서 멘토 되시는 분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오늘 미니 액자를 만들어서 그 사진을 끼워서 딱 제게 포장을 하셔서 제게 선물 주었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왔습니다. 이분이 나를 생각하고 이 세밀하게 이 선물을 준비하셨구나.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드는 선물은 아니고 아주 소박한 선물이지만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섬세한 생각이, 사려 깊은 생각이 담겨 있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이렇게 고맙고 또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최고다는 생각에 잡혀 있으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 그 인생은 차츰차츰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없거든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또 겸손한 미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 불리운 마사시다 고노스케 파나소닉 그룹의 창설자였죠. 그분은 산무였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저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뭡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가졌고요. 못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에든지 배울 수 있는 마인드를 배웠고요.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어려부터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꾸준히 운동을 해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경영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인터뷰였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도 나는 무엇을 절제할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고민했다고 했는데 마시다 고노스케도 똑같은 그런 위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깨구리 3마리가 풀밭을 뛰어다니다가 저소가 사람이 짜놓은 스텐 우유통에 퐁당하고 뛰어들었습니다. 한참을 허우적거리다가 첫 번째 개구리가 포기하고 꼬르륵 하고 죽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죽었고요. 세 번째 개구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휘젓고 다니는데 덩어리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휘젓고 다니는데 갑자기 덩어리가 뭉치더니만 딱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유가 버터가 됐던 거죠. 그 딱딱한 것 위에 올라서서 힘껏 뒷발로 돔닫기를 해서 다시 풀밭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인드가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크기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만큼이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하고 믿으면 행복의 조건으로 가득 차 보이고요. 나는 불행하다 하면 행복이 가득 차 있어도 불행의 조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들 보십시오. 나무들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풍도 견디고 더위와 추위도 견디고 눈보라도 견딥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고 자가 면역 치료를 하면서 상처가 나면 또 껍질을 또 감싸고 하면서 수백 년 때로는 수천 년을 버티기도 합니다. 사람은 꾀가 많고 수단과 방법이 많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그것을 넘어서 또 새로운 마인드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위기가 최고의 기회일 수도 있는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세계나 마인드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맨발 걷기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잡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취미나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쩔어 있고 몸이 점점 이제 산화되어 가는 분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맨발로 걷기 시작하면 그 자질구레한 취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과 벗삼아 또 때로는 고독하게 또 외로운 또 짐승처럼 그리고 때로는 행복이 겨워서 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참 다행히로 여기고 행복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계절이 바뀌는 낙엽이 떨어지고 황상한 나무가 또 죽은 듯 하다가 또 봄에 새순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이런 사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운동으로 자리 잡기에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동화를 신으면 빨리 달리기 때문에 주마간산처럼 사물을 휙휙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맨발 걷기는 천천히 슬로우하게 걷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좀 더 사물을 또 섬세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을은 겨울을 대비하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가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발 건강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족욕기나 발 마사지나 또 크림을 자주 발라주시면서 발을 소중하게 또 단련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 가을과 겨울철에는 시간을 좀 짧게 하시고 평시 1시간 하셨으면 좀 줄이고 신발을 신고 걷다가 또 맨발로 걸으시고 하지만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얼싱을 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거 처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죠. 이 어려움, 이런 거 어제도 넘었고 지난달에도 내가 넘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거든요. 길을 가면 또 새로운 길이 보이고 또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음 문이 열리는 것이 정상인데 마음이 게으르면 가보지 않고 저 앞에 사자가 있다, 또 짐승이 있다 하고 방에서 콕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오늘은 맨발 산책을 하면서 또 인문학에 대해서 인간과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를 보고 여러분 한번 배우시고, 나무가 다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받고 모든 것을 이기는 면역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약은 약사에게 진료 의사에게, 이게 마케팅에 우리의 마음이 세뇌되어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프면 내 몸이 아픈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독도법 있죠.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알아야 그 계곡에서 산골짜기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은 겨울을 대비하는 멋진 계절입니다. 또 추울 때 맨발걷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난 겨울에도 매일 걸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수록 내 몸은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또 지난번보다 더 힘있게 걸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면서 믿음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겨울 그다지 얼싱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습관TV가 또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황성공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